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민전 의원이 발의하신 사전투표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된 점과 보완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안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사전투표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엔 부족하다. 투표소에 투표소를 개표소로 운반하는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와 의혹 등이 상시 존재했다. 이에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부재자 투표를 도입한다. 또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하고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투표소에서 재개표 등 전반적인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부분에서 이제 개정안을 발의한 김민전 의원 안이 정말 목적에 다다랐는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개정안을 내준 김민전 의원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사전투표가 문제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살펴볼 때 어떤 측면에서 봤냐면 부정선거 가능성 측면에서 이 개정안이 충분한가, 혹시 보완할 점은 있는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잘 됐고 어떤 부분은 좀 미흡한가, 이런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여기에서는 부재자 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건데요. 이것도 선관위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구시군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작성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잘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에 대한 사전투표 신고인 명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투표소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유권자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죠. 단순히 이제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했기 때문에 현장에는 명부도 없고, 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투표용지 일련 번호 절취부도 없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사전에 이제 사전 투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전에 이제 투표하는 사람을 지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었고, 당일 선거인 명부에 그냥 사전 투표자가 이렇게 표시될 뿐이죠. 그러니까 사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투표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건 잘 된 겁니다. 또 지역 선관위에게 이제 우편으로 이제 송부되면 이제 부재자 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 투표인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인지 본인 확인하는 절차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부가 있으니까 지역 선관위에 우편이 이제 오게 되면 기존에 이 부재자 투표 선거인 명부에 있는지 이걸 이제 확인하도록 이렇게 추가한 거죠. 근데 이제 보완할 점이 있는데, 이제 우편으로 이제 부재자 신고를 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옛날에 사전투표 전에는 부재자 투표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 신고라는 게 없었고, 우편으로 신고할 때는 등기를 통해서 우편으로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인터넷으로 또 하도록 돼 있죠. 물론 직접 지자체에 가서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신고기 때문에 허가가 아니잖아요. 난 부재자 투표 하겠다. 그럼 너는 이런 사유로 못해.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건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인터넷으로 신고한 사람이 진짜 유권자가 맞는가, 우리나라 사람 맞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확인 방법 이런 것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때는 이제 부패 세력이나 불순 세력이 전산 조작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진영에 반대하는 공산 사회주의 그러한 세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세력이 온라인상으로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대비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거래할 때도 본인 확인하잖아요. 휴대폰으로 뭐 공인인증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신사를 통해서 본인 확인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본인 확인이 확실한지 이건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온라인상으로 훨씬 더 이제 구멍이 이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 투표 신고인이 어느 부재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 부재자 투표 신고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기존에는 아예 그 신고한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자로 제한한 조치는 잘한 겁니다. 하지만 보완할 점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통합 부재자 투표 신고인 명부가 그 전에 통합 사전투표 통합 선거인 명부랑 똑같아요. 예, 신고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것만 다르지 사전 투표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산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은 선거 당일 투표처럼 그 투표소에는 반드시 종이 선거인 명부를 비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하면 이제 그 투표할 곳에 어느 투표소에서 난 투표하겠다 이걸 예약할 수 있도록 요 항목을 추가해서 그 곳에는 투표하러 가는 그 투표소에는 미리 신고한 사람의 명부가 그 선거인 명부가 비치하도록 이렇게는 보완을 해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부재자 투표 기간을 하루 줄였어요. 지금 현재는 5일 전에 이틀간 했었는데 요번에 부재자 투표 기간은 4일 전에 이틀로 하루를 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정선거 측면에서 보면은 조작 시간을 그만큼 하루를 줄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잘 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 선거 당일에는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 당일은 투표소에서 개표하도록. 그러니까 이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투표함이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당일에 투표하면 투표하면은 이 투표함을 이렇게 그 개표소로 옮겨요. 근데 개표소는 그 지역구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250 몇 개가 있는 거죠. 근데 당일 투표소는 거의 14,000여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투표함을 날르면서 되게 이 중간에서 물론 경찰이 동행하고 그 다음에 참관인이 동행해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참관인들이 볼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의혹을 많이 제기하니까 당일 투표를 투표함 옮기지 않고 바로 개표하도록 한 건 잘한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재자 투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일날 하지 않고 사전에 하는 거거든요. 4일 전에 지금 이틀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때 부재자 투표소에서 개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현재의 그 사전투표 제도랑 동일하게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전투표도 어떻게 돼 있냐면은 관내 사전투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우편으로 지역선관위로 가게 되죠. 그러면 지역선관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표소 개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또 관내 사전투표인 경우에는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교부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전에는 사전투표함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부재자 투표함 이렇게 용어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 부재자 투표가 끝나면 요 부재자 투표함을 지역선관위로 이송 보관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전투표 제도랑 이제 거의 똑같은 겁니다. 공직선거법 요걸 보면은 현재 그 158조의 사전투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사전투표 이거를 다 부재자 투표 이렇게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사전투표에서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이것도 사전투표 폐지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단지 용어만 부재자 투표로 바꿨다고 앞부분에 이제 잘 된 점은 있지만 용어만 바꿨다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완해야 될 점은 부재자 투표에 대한 개표 방식은 기존의 문제점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한 이유가 요거를 이제 고치기 위한 거였는데 밑에 있는 제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김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이런 이유 때문에 제안을 했단 말이죠. 사전투표함 보관 등 선거관리의 연속성 및 선거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사전투표함 보관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재자 투표로 이제 바꾸지만 또 두 번째도 투표소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등에 따른 불미스러운 사고, 의혹 등이 상시 존재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재자 투표는 투표함을 이제 지역선관위로 이제 옮기고 또 지역선관위에서 이제 개표소로 옮기고 이거 운반하는 과정이 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정안을 하려고 했던 그 제안 이후에 부합되도록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개표소의 개표 참관인,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투표소에서 이제 개표하는 그 개표 참관인이 있고 개표소에서 하는 개표 참관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표를 당일 투표는 투표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 그러니까 이제 부재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표소에서 이제 개표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원을 지금보다 3분의 1로 줄였어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개표 참관인은 이제 후보자를 낸 정당은 6명,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자는 3명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이제 정당에서는 2명,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자는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당일 투표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15,000개, 14,000 몇 개의 그 투표소에서 당일 투표소에서 개표를 하니까 그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2명만 참관하더라도, 그러니까 몇 명만 참관하더라도 그렇게 개표 테이블이 이제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전투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인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취약할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있어요. 이제 부재자 투표를 사전투표 하기 전에처럼 한 몇십만 표 정도만 한다. 이러면은 그 개표소에 그렇게 많은 그 개표 테이블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개표 참관인 숫자로 각각의 개표 테이블을 할 수 있을 거지만 지금처럼 이제 이게 신고제라고 그랬잖아요. 허가제가 아니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선거 당일날 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좀 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많이 한다는 거죠. 부재자 투표든 사전투표든 선거일 전에 하는 투표를 하고 그날은 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난 4.10 총선에서 살펴보면 관내 사전투표 수가 321만 명이에요. 개표소 250여 개. 이걸 감안할 때도 지금 뭐 2명, 1명 이렇게 하게 되면 참관인 수가 굉장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개표 참관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 개정안에는 우편 투표는 기존대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우편 투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가 빠진 부분은 이제 불명확한 부분이 이렇게 요약된 것은 우편 투표는 개표소에서 투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사전 투표에서는 개정안 요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신고 대조표를 보면 그대로라는 거죠. 그대로 지금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공직선거법 158조에 있는 사전 투표를 부재자 투표로 이제 용어를 이제 변했기 때문에 그 관내 사전 투표도 동일하게, 뭐 투표용지 발급기도 동일하게 다 그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전 투표를 한다면 그 수가 거의 당일 투표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당일 투표는 53%, 사전 투표는 47%. 그러니까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 그다음에 사전 투표는 150만이 1,500만 명,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1,385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50만 명 정도 지금 여기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전투표를 1,385만 명 정도, 85만 명 조금 안 되는데요. 1,385만 명이라고 하면 요 정도 되게 되면 뭐 훨씬 부족하죠. 개표 참관인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개표 참관인 수는 아예 그냥 명시적으로 개표 테이블 수보다 적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를 이제 우리가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 내용들 살펴보면 이제 당일 투표 같은 경우에 당일 투표 수 사전 투표소 비율이 53대 이제 47이라는 거죠. 당일 투표는 1,560여만 표. 근데 이것을 한 14,000여 개, 그러니까 15,000여 개 투표소에서 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분산되니까 이제 개표 참관인 수가 적어도 개표 테이블 수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기 때문에 뭐 상관없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관내 사전 투표 1,385만 표 정도 되는데 이것을 230여 개에서 개표하면 이게 몰리겠죠.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 수가 3분의 1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개표 테이블 수보다 참관인 수가 많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네. 앞에는 이제 잘된 점과 보완한 점이 있는데 또 선거제도 전반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이제 개정할 때 반드시 이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부재자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 절취하지 않도록 돼 있거든요. 사전 투표가 절취하지 않는 것처럼. 근데 과거에 부재자 투표는 일련 번호를 절취하도록 돼 있어요. 거소 투표인 경우는 지금도 투표 용지에 일련 번호를 절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거소 투표인데 여기 보면 일련 번호가 이게 절취돼 있죠. 거소 투표인 경우에는 여기 도장도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거소 투표는 이제 투표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요 그 봉투, 이거는 회송용 봉투인데 회송용 봉투 위에, 그러니까 회송용 봉투를 넣은 그 봉투를 등기로 보내죠. 그래서 뭐 요양원이나 이런 데 계신 분, 이제 많이 오실 수 없는 분, 또 뭐예요? 구치소 이런 데 있으신 분? 그런 데는 이제 그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이 투표용지를 같이 동봉해서 보내고 그것을 찍어서 우편으로 이제 오게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렇게 일련 번호지를 뗍니다. 이건 당일 투표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그 부정선거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쪽에 전자개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수개표, 우리가 실시하도록 우리가 계속 원하고 있잖아요. 수검표 아니라 수개표, 손으로 이제 개표하고 하지,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나면 그냥 그 검표를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그 잘못 분류된 거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개표를 하자, 이렇게 이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제 개정안은 투표소 개표 시에도 그냥 수개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기계장치하고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부재자 투표 이 부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전 투표하기 전에 부재자 투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냥 부재자 투표소, 지금의 사전 투표소처럼 부재자 투표소 가서 이제 투표하는 거다. 여기는 그 부재자 투표는 이제 이때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가 있었죠. 그다음에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데 이번 개정안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렇게 늘려놨어요. 이거는 투표하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끔 이렇게 열어놓은 거, 그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부재자 투표 절차 뭐 그대로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투표소에서 투표소에 입장하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다음 본인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봉함을 해서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소를 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투표소에 와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 여부 확인은 이 당시는 그 신분증 갖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 여부기 있죠. 확인기, 신분증 확인기를 통해서 하고, 또 부재자 투표 그전에는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바뀐 데는 현장에 와서
그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받고 이제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다 넣는 경우에는 관내인 경우고, 이제 회송용 봉투 주지 않는 관내인 경우에는 또 그냥 투표용지만 받겠죠. 그래서 투표함에 투입하는 이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건이 되는 건 투표용지에 그 일련 번호를 절취하냐 안 하냐. 근데 절취하게 되면 이게 증거가 남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아예 없죠. 투표용지를 발급했다라고 하는 숫자만 알려주는 거지 실물이 없어요. 그런데 사전투표 이전에 2013년도에 선거법을 보면 부재자 그 신고인에게 투표용지 발급할 때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 구시군 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회 참여하에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를 절취한 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장을 발급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증거가 남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절취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바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거소투표는 지금도 이렇게 투표용지 부분을 절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재자 투표로 바꿀 때는 이 부분을 절취하도록. 그러면 뭐 바코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위에다가 쓰면 되죠. 예, 이 위에다가 쓰고 번호도 넣고 밑에 있는 번호도 같이 해놓고.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으면 검증이 안 되죠. 가장 큰 신뢰성을 가장 무너뜨리는 게 사전투표는 검증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부재자 투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검증할 수 없게 되니까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당일 투표인 경우에 이게 선거인 명부가 있잖아요. 종이가 있고 이제 투표하는 사람 자기 이름이나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부를 갖추자. 부재자 투표도 이렇게 명부를 갖추자. 그 다음에 투표용지 받을 때 당일 투표처럼 이렇게 일련 번호 이렇게 찢어서 놔두자라는 거죠. 투표소에서. 그래야지만 투표소에서 몇 명이 투표했는지 선거인 명부하고 이제 선거인 명부는 미리 신고하니까 어느 투표소에서 나 하겠다 이렇게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예약된 장소에서는 이렇게 선거인 명부를 비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투표용지하고 거기에 이제 서명한 숫자하고 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가 있죠. 다음에는 뭐냐면 우편 투표인데 이게 우편으로 오면서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경로도 이상한 것뿐만 아니라 진짜 겉봉투하고 속에 있는 게 그 선거인이 유권자가 넣는지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겉봉투하고 안에다가 다 사인을 한대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그럼 비밀투표가 문제가 되냐? 그거는 그러면 당신이 비밀투표를 원하면은 우편 투표하지 말고 당일에 와서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주자면 지금 이렇게 봉투가 있어요. 사전투표, 그러니까 부재자 투표로 바꾸겠죠. 그러면 이 봉투 옆에 이렇게 여기다가 지금 우리가 왼쪽에 보는 것처럼 계약서를 하게 되면 서로 이렇게 간인을 찍잖아요. 이게 네가 갖고 있는 계약서하고 내가 갖고 있는 계약서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도장 또는 사인을 하죠. 그것처럼 이 봉투에다가 우리가 두 개의 투표지를 바르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간인을 하나 하고 두 번째 용지에다가 이렇게 간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봉투에 이렇게 개표할 때 이 봉투와 이 안에 있는 투표지를 이렇게 맞춰보면 중간에서 바꾼 부분은 검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이디어로 제시를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뭐 이 도장도 막 찍고 바코드도 막 찍고 사람 눈으로 안 보이게 일련 번호도 없고 뭐 종이 증거도 없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아예 시스템적으로 조작하겠다 이렇게 만든 거로밖에 의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이러한 장치를 하면서 그 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고 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발의된 개정안 이건 반드시 이제 상정돼야 되고 논의돼야 된다. 근데 이런 거 없이는 아예 상정할 수 없으면 논의할 수도 없고 바뀔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개정안 논의 시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이제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부재자 투표 신고할 때 본인 확인 방안,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소 예약제 이거 추가하고, 또 투표소에서는 종이 선거인 명부 비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 절취해서 보관하고, 우편 투표 바꿔치기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뭐 이제 회송용 봉투하고 투표지 간인하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개표 참관인 수, 개표 테이블 수, 이걸 비교해서 개표 참관인 수가 개표 테이블 수보다는 적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원칙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수검표가 아닌 수개표 이런 걸 실시하도록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거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저기 황교안 대표님이 페이스북에도 올려놓으신 내용을 보니까, 공직선거법 이것을 개정하도록 법안이 발의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시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제 발의가 되면 소위원회를 거쳐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통과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래도 사전투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렇게 개정안을 발의를 하는데, 그 다수당인 민주당은 전혀 언급이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도가 민주당을 그 다수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국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법안 심의를 하도록, 법안 논의를 하도록 이렇게 이게 그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그 사전투표 폐지 개정안을 발의하신 김민전 의원에게 힘을 모아서 일단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완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완을 하는 거, 하나둘씩 보완을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훨씬 더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우리 지금 사전투표 제도가 전산에 의해서만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증거가 하나도 없고 검증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신뢰성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는 그 김민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